안녕하세요. 흰수염고래 스포츠입니다. 오늘은 의무감으로 여러분께 김민재 경기 소식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상과 달리 김민재가 또 선발 출전했고 골을 못 넣었거든요. 바이에른 뮌헨의 5라운드에서 보험상대 승리, 그것도 무려 7대0의 대승을 거두면서 개막 이후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총 18득점 4실점으로 골득실도 플러스 14고 승점도 13점으로 단독 1위를 달리고 있죠. 어찌 보면 모두가 예상했듯이 일단 김민재는 리그 우승을 거의 확정하고 가는 건데, 그래서 어쩌면 오늘 김민재가 처음으로 벤치에서 휴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김민재는 분데스리가 개막 이후에 챔스 포함 전 경기에 선발로 출전하면서 또다시 혹사 논란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죠. 사실 이런 말이 나온다는 자체가 김민재 입장에서는 매우 어이없는 일이긴 한데, 김민재는 올 시즌에 뮌헨에 합류한 새내기로 분명 선발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하면서 원래 2순위 내지는 3순위로 꼽혔습니다. 심지어 뮌헨이 아닌 메뉴 이적설이 돌 때에도 마란이나 마르티네스에게 밀려서 3순위로 붙박이 주전이 힘들 거라던 사람들도 있었죠. 세리에에서 나폴리를 우승시킨 김민재가 프리미어리그나 분데스리가에서는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평가는 저평가라기보다 매우 당연한 얘기긴 합니다. 타 리그에서 날아다니다가 프리미어리그에서 죽쓰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거든요. 당장 오래전이지만 토트넘의 다빈손 산체스만 하더라도 아약스에서는 거의 리그 베스트급으로 유로파 리그 준우승에 기여했으니까요. 하지만 토트넘에 와서는 다들 아시다시피 만년 유망주 소리만 듣다가 망했죠. 특히 독일의 경우 언어적인 장벽이 높다 보니 아무리 김민재라고 하더라도 시즌 초반에는 살짝 주춤할 거라는 예상이 분명 있었습니다. 그러나 코리안 몬스터 김민재는 다시 한번 모두 예상을 깨고 바로 주전자를 꿰차면서 오히려 우파메카노와 데리우트가 경쟁하는 전혀 예상 못한 구도를 만들어버렸습니다. 최근 독일의 바바리안 풋볼 워크스는 데리우트가 출전 시간이 줄어든 올 시즌에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데리우트가 시즌 초반 뮌헨의 선발에서 제외된 건 부상에서 회복 중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다시 건강을 회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기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데리우트는 좌절감을 느꼈다라면서 지난 시즌 뮌헨의 핵심 수비수였던 데리우트가 센터백 경쟁에서 밀렸다고 밝힌 겁니다. 또 다른 독일의 유력 매체인 빌드지에서도 데리우트는 자신의 상황에서 서서히 좌절하고 있다. 지난 챔스 메뉴전에서 출전 시간을 얻지 못한 그는 아무 말도 없이 경기장을 떠났고 점점 기분이 나빠지고 있다라면서 데리우트가 흔들리는 자신의 입지에 대해서 불쾌해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실제 데리우트는 개막 후 리그 4경기에서 교체로 들어가 총 38분밖에 못 뛰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드디어 선발로 나오면서 꿈에 그리던 김민재 데리우트 조합으로 첫 경기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뮌헨은 울라이 골키퍼가 골문을 지켰고 마즈라이, 데리우트, 김민재, 데이비스가 포백으로 그 앞을 보호하게 됐습니다. 3선에는 키미와 라이머가 나왔고 2선에 코망, 슈퍼모팅, 사네, 그리고 원톱에 스트라이커 케인이 서면서 풀 전력이었습니다. 상대팀인 보험은 3무 1패로 승리가 없는 약팀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팀인데 뮌헨은 무자비한 선발 멤버를 짠 겁니다. 그리고 결과 역시 매우 무자비했는데 전반부터 바로 4대0 스코어를 만들면서 완전 압살하는 경기를 했습니다. 경기 내용적으로도 슈팅 개수 14대2, 유슈팅은 7대0으로 몇 배는 앞섰고 뮌헨은 전반에만 빅찬스 6개를 만들면서 그 중에 4개를 득점으로 연결시켰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선발 출전한 데리우트는 전반전에 3번째 골을 득점하면서 뮌헨의 골 잔치에 한 손을 거들었는데요. 코너킥 상황에서 정확히 공을 포착하고 정확히 반대 방향으로 헤더골을 꽂아 넣었죠. 아무래도 경기에 많이 굶주렸던 만큼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뮌헨이 이렇게 공격에서 압도해버리면 솔직히 수비수인 김민재가 돋보이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보는 게 맞죠. 하지만 그 어려운 일을 김민재가 해냈습니다. 나폴리를 우승시킬 때에도 압도적인 경기에서 센터백인 김민재가 빛날 때가 많았는데 이번 보험전에서 마치 나폴리 시절처럼 필드를 종횡무진하면서 대활약을 펼친 겁니다.
김민재는 전반 6분 하프라인에서 공을 잡고 30m를 드리블해서 코망에게 연결했죠. 무슨 미드필더처럼 너무나 자연스럽게 상대 진영까지 진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11분에는 데이비스에게 패스를 했는데 그대로 돌파가 이어지면서 우당탕탕 끝에 케인의 추가골로 연결됐습니다. 데이비스의 돌파가 매우 훌륭했지만 그 전에 비어있는 선수를 보고 제대로 찔러준 김민재의 패스도 분명 일조했습니다. 사실 미넨에게 위기라고 할 만한 장면은 딱히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김민재의 수비가 돋보이는 순간들이 계속 나왔는데요. 전반 32분 보험의 코너킥 상황에서 1차로 코너킥을 헤더로 걷어낸 다음에 이어진 세컨볼 상황에서 보험의 컷백을 또 다리를 쭉 뻗어서 차단해버린 겁니다. 머리와 발을 골고루 쓰면서 거의 혼자 힘으로 보험의 공격을 완벽하게 막는 모습이었죠. 또 바로 이어진 롱스로인 장면에서도 재차 김민재가 헤더로 공격을 차단하면서 보험의 의욕을 완전히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전반 45분에도 보험의 크로스를 막아내고 이어진 세컨볼 슈팅까지 완벽히 차단하면서 왜 김민재가 괴물이라 불리는지 알려줬죠. 그렇게 전반을 4대0으로 마무리하고 투엘 감독이 김민재를 빼주길 바랬습니다. 한국 선수가 많이 나오면 좋지 않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김민재는 리그 개막 후에 정경기 선발 출전에 A매치 기간 웨일전까지 풀타임 소화해서 휴식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위네는 다가오는 수요일에 포칼컵 일정으로 또 주중 경기까지 치러야 하기 때문에 가장 많은 시간을 소화한 김민재를 빼주는 게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투엘은 데리우트를 교체했고 김민재는 또 풀타임을 소화해야 했습니다. 김민재를 왜 교체 안 해주냐고 따지는 게 어쩌면 배부른 소리처럼 들리실 수 있지만 김민재는 아시안컵에도 차출될 예정이고 리그, 챔스, 포칼컵까지 이 모든 대회에서 우승을 노리는 선수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시즌 초반인데 벌써부터 김민재는 보험전 포함 5경기 연속 90분 이상 출전으로 제대로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보험전도 풀타임 출전을 했고요. 나폴리 시절에도 스파르타 감독이 쉽게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경기에서도 김민재를 안 빼고 선발 풀타임을 계속시켰는데 미넨의 투엘 감독 역시 같은 행동을 하니까 분명 뭔가 이유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실제 현 나폴리는 김민재 이탈 이후에 수비가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는데 미넨에서도 벌써부터 나폴리 시절만큼의 엄청난 장악력을 발휘했다고 봐야 할지. 김민재는 후반 66분에는 보험의 공격수인 아사노 타쿠마를 아예 좌절시켜버렸습니다. 타쿠마를 향한 뒷공간 패스에 먼저 반응해서 먼저 자리를 잡고 몸으로 버텼는데 타쿠마가 뒤에서 거세게 부딪혔지만 아무런 타격 없이 골라인 아웃을 유도했죠. 그러자 타쿠마는 도저히 어쩔 수 없다는 듯 양 무릎을 잡고 완전 좌절했는데요. 타쿠마는 순간 최고 속도가 35.42km로 리그 최상급의 스피드를 가진 선수였는데 그 선수와의 스피드 대결은 물론이고 몸싸움에서도 완승을 거둔 김민재입니다. 김민재는 이날 양팀 통틀어 최다 볼터치, 최다 패스 성공으로 빌드업에 주축이 됐고 클리어링과 공중볼 경합도 경기 내 최다로 공수 양면에서 미친 활약을 선보였습니다. 후반전에 케인이 헤드트릭에 성공하면서 총 3골 2어시로 평점 10점을 받았는데 미넨이 무실점으로 경기를 마친 데에는 김민재의 수비력이 혁혁한 공을 세웠죠. 독일 현지 해설은 김민재의 활약을 보고 투엘의 1순위는 김민재입니다 라면서 김민재 입지를 제대로 확인시켜 줬는데요. 김민재를 소중히 여겨서 한 경기 휴식 꼭 줄 수 있기를 이제 바라겠습니다. 와, 김민재 평점 8.0. 와우.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